배낭을 품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조드푸르. 버스에서 하차 후 이제는 익숙해진 릭샤를 잡아 목적지인 사다르 마켓으로 향하였다. 이곳 조드푸르는 우리에겐 뮤지컬이 원작인 영화 김종욱 찾기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타 도시들에 비해 관광지가 몰려있는 편이라 작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알찬 느낌의 도시였다. 당시 나의 숙소는 호스텔 라비의 혼성 도미토리에서 묵었는데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숙소였다. 방 안에는 이미 서양인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 비어있던 2층 침대에 짐을 풀고는 저녁을 때우러 밖을 나섰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던 중 누군가 나의 어깨를 쳤는데 그는 바라나시에서 보트 투어를 같이 했던 남자였고 인사를 나누다 이곳 조드푸르에서 마지막 일정이라길래 저녁 겸 술 한잔을 하러 한국인들을 타겟 삼은 김무한 식당이란 곳을 향하였다. 잠시 내가 인도 여행 중 접해본 술로는 킹피셔와 헤이워드 그리고 투보그 이렇게 3가지 병맥을 마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소맥 맛이 났었고 도수도 센 느낌이었다. 그런데 원래 센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항상 미지근한 온도로만 마셔서 그닥 맛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조드푸르는 자이살메르와 비슷하게 언덕에 메에랑가르 요새가 자리 잡고 있다. 아침을 먹으러 어제 갔었던 김무한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던 LG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는데 이유는 한식뿐 아니라 시크릿뷰라는 선셋 포인트 장소로 향하려면 이 앞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헤나는 인도 곳곳에 길거리나 상점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가격은 지역과 디자인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크릿뷰로 향하는 길가엔 당시 미친 개 한 마리가 상주한다던 여러 후기가 있었는데 내가 갔을 때도 정말로 미친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조심히 빠져나간 후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길에서 마주친 인도인들이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 짐작이라 하는 듯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줬다. 이곳이 왜 시크릿뷰이며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찾는 이유는 내 생각에 조드푸르에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파란 도시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전망을 보려면 메에랑가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끊어서 봐야 하는데 이곳은 무료일 뿐더러 낭떠러지 절벽이라 시야가 더 트였다. 하지만 그만큼 유명세를 탄 곳이기 때문에 특히 해질녘엔 불량한 인도인들과 여러 여행자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한적하길 원한다면 오전 중에 가는 게 낫다.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반대쪽 골목을 통해 시내로 내려왔다. 점심은 길가에 피자라고 적힌 간판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섰지만 맛은 카레 향이 나는 맛없는 얇은 피자였고 식사 후 사전에 알아본 스테벨 카페로 향하였다. 이곳은 인도에서 보기 힘든 모던한 카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물가나 서비스가 별로였다. 다만 찬드 바울이라는 우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햇볕을 피해 멍 때리기엔 좋은 곳이었고 와이파이도 제공되었다. 체력을 비축한 후 오후 일정으로 메에랑가르 요새로 향하였다. 보통은 릭샤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는 낯선 골목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의도치 않게 도착한 후문, 근처에 배우 신현주 씨를 닮은 청년과 무리들이 사진을 요청하였다. 성의 일부분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곽 쪽을 보려면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오전에 전경을 봤었기 때문에 성 주변만 둘러보고는 사람들을 피해 정문 쪽으로 빠져나왔다. 정문은 후문과 달리 버스와 릭샤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분주하였다. 순간 잠시 릭샤를 타고 내려갈까 고민을 하다 저 멀리 이상한 건물과 동상을 보고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사고가 났는지 릭샤와 오토바이가 싸우는 중. 인도 여행 중 특히 릭샤들끼리 싸우는 걸 많이 봤었는데 놀랐던 순간은 어떤 모자 쓴 사람이 모자를 안 쓴 사람에게 뺨따구를 날렸는데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도로를 따라 한참 걷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암벽을 올라탔는데 그곳엔 펜스가 쳐진 뒷길이었다. 그곳에서 무단으로 담을 넘던 인도인들 무리와 마주쳤지만 그냥 매표소로 찾아 정문으로 입장을 하였다. 작지만 정돈된 정원과 무덤 같았던 곳.
낯선 골목으로 내려가던 길에 마주친 꼬맹이들. 자이살메로도 그랬지만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나면 매우 한적한 느낌이 든다. 오랜 외출로 샤워를 하러 숙소를 들렸는데 서양인들이 모두 퇴실을 하였다. 설사가 조금 잔잔해진 듯하여 근처의 유명한 인도 음식점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이날 나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설사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타이트했던 일정과 쉬어가는 의미로 전날 하루를 더 연장했었는데 설사의 재발을 예상하고 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정말 훌륭했던 판단이었다. 설사에 좋은 바나나도 사고 밤새 비운 만큼 다시 채우며 다시 신호가 와서 쏘도 들렸다.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된 하루로 당일은 영화 김종욱 찾기에 연관된 곳들을 가보기로 하였다. 영화에서 두 배우의 숙소로 나왔던 더 블루하우스로 향하였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연스레 앨범집을 가져와 임수정, 공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후 돌아오는 길에 설사약을 구매하던 중 이번엔 사막에서 투어를 같이 했던 남자를 만났다. 그 친구는 어제 저녁 이곳에 도착을 했었고 당일 남은 시간 동안은 함께 동행하기로 하였다. 마침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새우탕 2개가 떠올라서 개봉하기로 하였고 찬드 바울이 위치를 모른다 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동행이 좋은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의 시점으로 나를 담아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마지막 끼니로 한국인에게 유명한 오믈렛 샵으로 이동을 했고 맛은 집에서 해먹은 설탕 뿌린 계란 토스트 맛이었다. 그 친구와는 아그라에서 일정이 하루 겹쳤기 때문에 그곳에서 타지마할을 같이 보기로 하고는 각자 숙소로 헤어졌다. 그렇게 마지막 조도프로의 밤이 지나갔다.